자, 참 이게 그 거세 경제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경제를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순수한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가, 아니면 이제 국제적 외교 상황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가라는 부분을 늘 계산을 해봅니다. 즉, 예전 같으면 외교를 위해서 국익을 포기할 수 있는 일종의 의리 외교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분을 위해서 또는 무슨 뭐 이제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라든지 요즘엔 그런 게 뭐 없죠. 이런 자유 지정 수요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명분 없는 돈지랄을 하는 일종의 이제 계란을 바위에 던지는 식의 경제 무리한 그 모멘텀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얄짤없습니다. 이게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아니, 처음에 미국이 시작이 아니라 미국이 원래 자기네들이 돈이 아무리 들어도 우린 이상을 지켜준다. 라는 걸로 해갖고 세계에다가 말하자면 자신들의 이미지를 아름답게 자유민주 진영의 어떤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미국이 배신을 때리니까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이제 전부 다 멘붕이 와서 다 배신 모드로 간 거예요. 그놈의 IRA 이거가. 그래서 이 배신 모드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게 경제고 그 품목 중에 가장 민감한 게 BBC란 말이에요. 배터리, 바이오, 칩. 그래서 일단 배터리는 아직 소강 상태입니다. 바이오도 아직 소강 상태예요. 근데 칩에 있어서만큼은 이거는 진짜 기업 생태계에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라 중국하고 미국이 제대로 붙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작가님이 거세경제 때 그 반도체 얘기할 때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일본 꼴 나게 생겼다는 게 지금 되게 많이 와닿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반도체 시장을 미국한테서 뺏어가지고 세계 반도체 점유율 60%를 달성한 그 순간에 바로 프라자 합의가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일본 반도체 얘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망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한테 그거를 똑같이 씌우려고 한다. 그러니까요. 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제 이번에 반도체 보조금 관련된 문제가 화두에 오르고 있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송 작가 TV는 절대 가면 안 된다. 가봐야 뒤통수 맞고 그냥 삼성은 망한다. 삼성은 한국 안에 있어야 성공하는 기업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제야 이재용이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린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 이제 미국이 협박을 했기 때문에 갔죠. 자국 내에서 생산한 걸로 안 갖고 들어오면 니네 반도체 안 사준다? 라고 협박을 한 거고 또 니네가 반도체를 만들어도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나 미국에 있는 뭐 설계회사, 팹리스들이나 아니면 어떤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지원을 안 해주면 니들은 한꺼번에 시장에서 사장된다. 삼성전자가 망한다. 라는 협박을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손해보는 셈치고 더군다나 이제 보조금도 쏜다고 하니 내가 들어가 줄게 라고 텍사스 쪽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데 한 20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5조 원 정도 넉넉하게 투자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부지를 받았을 때부터 뭔가 이제 애리조나의 TSMC 부지에 비해서 단가도 비싸고 입지도 별로 안 좋고 면적도 별로였어. 그래서 3배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이제 보조금을 준다니 가야지라고 했는데 공장을 지어 땅을 파보니까 이런 젠장 수도도 형편없고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그리고 아주 땅이 척박한 거야. 그래서 이거 주변에 사람들도 없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공사비가 최소 100억 달러 이상, 10조 원 이상이 더 든다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이거를 지어놓고 10년 안에 생산 원가를 따져보니까 30% 이상이 더 들게 생긴 거예요. 인건비를 비롯해갖고 각종 자재비가. 그러니까 지금 10억 달러가 오는 거는 고유가 정책과 고물가로 인해가지고 미국 내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확 올라버린 거고 요게 이제 10조 원에서 11조 원이 더 드는 거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 운영비를 계산해 보니까 이게 30% 이상이 제조 원가가 더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 한국에다가 설립해갖고 만드는 것보다 거진 제조원가 3배가 드는 거야. 야, 이거를 굳이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반도체 보조금을 100% 받아봐야 그 11조 원 손해를 못 갚아. 아니, 그거 감당이 안 돼. 그리고 10년을 굴리잖아? 10년 굴리는 동안에 영업비 물론 이제 물건값을 얼마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업비 손실이 엄청나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뒤통수를 때려버리는 게, 니들 예상했던 것보다 수익 많이 나오면 반도체 보조금 75%까지 환불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아니, 줬다 뺏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짓은 애들한테도 하면 안 되는 짓이거든.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갖고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야? 우리 메모리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게 결국 이제 메모리밖에 없다는 건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영업하거나 만들거나 설계할 능력이 없는데 미국이 우리랑 거래를 딱 끊어버리면 인텔 같은 데서 특허를 안 주면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데서 우리한테 하청 일거리를 안 주면 우리는 파운드리 시장을 영영 못 들여다볼 텐데 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일단 미국의 눈치를 맞춰주려고 들어가겠다고 한 거였단 말이야. 근데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지. 뭐가 바뀌었냐? 일단 대만한테 일방적으로 몰아주던 시스템 반도체 물량이 한국으로 반씩 나눠져서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 만일 그럴 경우에는 TSMC에 미국이 폭격을 해갖고 실제 이제 그게 나왔어요. 그 계획안이. 폭격을 해갖고 TSMC를 가루를 만들어버릴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반도체 업체에서 100% TSMC에 못 몰아주는 거야. 사고 나면 물건 못 받거든. 그래서 삼성한테 물건이 자연스럽게 지정학적 이유로 끊어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제 앞으로 그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보면 가장 큰 게 결국은 AI하고 자율주행인데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게 자동차예요. 즉 자동차 전장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가 앞으로 전 세계에 가장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류를 이룰 것이라는 거지. 휴대폰 하나에는 반도체가 뭐 한 5, 60개 아무리 많이 들어가 봐야 그 정도인데 자동차에는 2,000개 이상이 들어간다. 최소로 잡아서. 그러니까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부품들 합쳐놓고 보면 자동차가 훨씬 더 큰 시장이야. 자동차 반도체 시장이 자동차 전체 시장의 7%예요. 자동차 값의 7%가 반도체 값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건 뭐 휴대폰하고는 단가가 비교가 안 되지. 그래서 삼성은 자동차로 이거를 옮겨 타겠다라는 계획을 2019년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까지 이 삼성이 생산한 파운드리에서 모바일을 제외하고 모바일 외에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반도체로 50%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2019년도에 세운 거야. 문제는 이러한 것을 달성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안 돼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그 당시에 계획을 세웠던 게 뭐냐면 네덜란드의 자동차 반도체 전문회사 NXP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얘네들은 차량용 반도체, 유럽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를 거의 다 설계하고 개발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그랬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15억 달러 정도의 지금 얘기가 왔다 갔다 했었어. 근데 갑자기 AI 자율주행 관련돼서 시장 파이가 커졌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은 60억 달러야. 가격이.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지도 없고 뭣도 없고 가진 건 그냥 기술하고 특허하고 연구원들 뿐인데 삼성 입장에서 이걸 보고 60억에서 70억 달러를 바른다? 예전 같으면 발라. 근데 지금은 못 바르는 거야. 왜? 지금 삼성도 돈이 없거든. 우리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삼성이 돈 많을 일이 없을 거다 막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갖고 있는 유동자산이 115조 원 정도 된대요. 내가 확인해 봤거든. 재용이 거 통장을. 115조 원이 있는데 문제는 현금성 가용 자산이 5조 원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에다가 돈 빌렸잖아요. 20조를 빌렸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115조가 통장에 있는데 이게 유동성이 아닌 거야. 이게 내가 보기엔 이 새끼도 미국 채권 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CS로 들어간다 설마. 그러니까 그래서 저 110조 원이란 돈이 지금 어딘가에 묶여 있는 상태란 말이야, 삼성도. 그래서 유동성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올해의 손실만 8조 원을 볼 거라고 해. 예, 예상이 그렇죠. 근데 이제 삼성의 8조가 그 다른데 8조하고 다른 건 뭐냐면 손실이 다 재고예요, 재고. 그러니까 삼성은 생산은 이미 4년치가 이미 오더가 와 있기 때문에 생산은 꾸준히 합니다만 판매가 안 돼서 재고가 쌓여서 나는 손실이 8조야. 그러니까 지금 재고가 280%를 넘어서 300%로 가고 있는데 이 재고가 제값받고 팔잖아요? 그러면 100조 수익도 날 수 있는 돈이란 말이야. 근데 장부상으로는 적자야. 만들어서 그냥 쌓아만 놓고 있으니까 입출입상으로만 적자인 상황을 갖고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국에 있는 이 차량 반도체 이런 것들을 이게 시스템 반도체를 발주하는 업체에서 한국 쪽에다 발주를 주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쉽게 말해서 자동차를 비롯한 AI나 그러니까 이걸 전장용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동차에는 자동차 엔진 뭐 점화부터 뭐 성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중앙에서 처리할 수 있는 중앙 처리 장치 그 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MCU라고 그러는데 자동차 자체를 운행하는데 있어서의 모든 전기와 뭐 작동에 관한 스위치 신호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MCU라고 하는 이런 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이제 우리나라도 만드는데 문제는 추세가 이 MCU에다가 이제 자동 주행 기술, 그러니까 뭐 장애물 판독부터 시작해갖고 막 이런 것들, 자동 AI와 그 다음에 각종 센서들을 해갖고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합치는 거야. 거기에다가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또 합쳐야 돼요. 자동차 안에서 TV도 보고 뭐 인터넷도 하고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기술들을 통합하는 게 지금 추세인 거야. 왜냐면 그걸 따로따로 반도체를 만들어 갖고 집어넣으면 공간도 많이 차지할 뿐더러 이게 이제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한 칩이 또는 한 보드가 이걸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일종의 집중화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처리해야 될 정보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게 자동차에 쓰이기 때문에 환경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즉 일반적인 휴대폰은 온도가 뭐 올라봐야 기온 이상 오를 일이 없죠. 불타서 타는 거 아니면.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 열이라든지 각종 진동이라든지 그 안에서 생기는 전자파 등지로 해갖고 칩의 내구성이 매우 높아야 돼요. 안정적이어야 되니까 고밀도 집적화가 되면서 성능은 우수하고 속도는 빠르면서 심지어 안전하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들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 기술들은 이제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이 독보적으로 많이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TSMC에만 주던 걸 한국에다 나눠주는 거야, 안정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설계를 받게 돼갖고 우리나라의 쉽게 말해서 자동차 관련한 4세대 프로세스 설계 능력이 확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일종의 수혜를 받은 게 코아시아라는 기업이 있어요. 팹리스 업체입니다. 팹리스 업체인데, 코아시아를 비롯한 리벨리언, 디벡스, 퓨리오사 이런 회사들이 쉽게 말해 예전 같으면 기술을 안 줬을 도면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삼성한테 새로운 칩 개발을 해달라고 제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5나노 기준으로 해갖고 이거를 처음에 맡겼는데, 삼성이 5나노 수율이 저기보다 떨어졌어요. TSMC보다. 예. 근데 이거를 최근에 개선을 해냈거든. 그래가지고 최초로 미국의 엠브렐라라고 이게 4대 자율주행 칩을 설계하는 회사거든요. 엠브렐라에다가 여기에 대한 5나노 반도체를 실질적으로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코아시아가 이거를 설계를 성공을 했고, 그래서 그걸 올해 제작을 해갖고 엠브렐라한테 넘기게 되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앞으로 나오게 되는 테슬라를 비롯한 모든 자율주행 회사들이 자, 한국에서 설계하고 삼성이 만들어서 엠브렐라가 공급하는 칩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근데 이 칩이 기존의 TSMC 칩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코아시아 주가가 요즘 장난이 아니구나. 문제는 코아시아가 이걸 한대라고 소문이 나니까 다른 데서도 야 우리 것도 해줘라 라고 일이 물밀듯이 코아시아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다음으로 지금 잡았던 데가 스퀘어루트라고 이 일본 회사거든요. 일본 반도체 회사인데 얘네도 팹리스예요. 근데 얘네가 중국 가전제품과 중국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일종의 AI 반도체를 또 독식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에 들어있는 업체들이 TSMC에서만 쓰던 거를 한국 쪽으로 딱 돌린 거야. 근데 한국 거 5나노, 4나노로 지금 설계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성능이 너무 좋아. 왜? 삼성이 이번에 저기 우주 반도체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위성에 들어가는,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전자파 차단 제어 기술을 개발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실험적이었지. 그래서 우리 지금 달 가 있는 우리 탐사 위성에 그 칩을 처음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술은 뭐냐면 기존 대비 있는 반도체보다 코팅에 대한 어떤 방식을 바꿔가지고 이거를 훨씬 더 고온, 저온, 그리고 전자파나 감마선 같은 이게 반도체 자체의 메모리를 없애버릴 수 있는 각종 방사선에서 견딜 수 있는 걸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이걸 장착을 하면 EMP 공격에도 멀쩡하게 전자기기가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할 정도. 이건 국가기밀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이거를 장착을 하면 핵전쟁이 일어나도 EMP로 의해서 장비가 기동이 돼서 멈춘 게 전차나 비행기가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이 정도의 이 차폐 기술을 우리나라가 개발을 해냈다는 거거든. 앞으로 이걸 자동차에 써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내년까지만 4나노로 생산을 하고 2025년부터는 3나노로 생산을 해주겠다는 거야. 거기에다가 1나노를 개발을 했다네? 최근 들어? 그러니까 1나노는 사실상 이게 반도체에 틈이 없는 거예요. 즉, 이 전기로 흘러가야 되니까 전자가 굴러가는 통로만큼 반도체의 밀접도를 줄인 거야. 칩의 기능을 줄인 거야. 그래서 1.25나노가 과학적 한계라 그랬는데 삼성이 1나노 반도체를 현재 완성을 시켰다라는 업계 보고가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엠브렐라를 비롯해서 스퀘어루터 같은 데서 쓰고 있는 칩, 그리고 앞으로 개발될 칩이 다른 TSMC가 할 수 있는 칩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TSMC한테 4년, 5년 장기 물량 계약을 해놓은 것들의 80%를 빼버렸다는 거야. 즉, TSMC가 지금 삼성만큼의, 그러니까 엠브렐라에 들어가는 엠브렐라에 공급될 수 있는 제품을 이 정도의 회로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치면 장기적으로는 안 쓰겠다라고 주문량의 80%를 철회를 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TSMC도 그만한 기술력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TSMC는 3나노의 상용화에도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2027년도쯤 되면 TSMC가 가지고 있는 세계 시장 중에 70% 이상은 삼성으로 넘어올 거라고 하는 전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됐다. 이렇게 되면 굳이 미국 갈 필요 없다. 이미 광학 장비를 비롯한 각종 제조 장비 회사들이 네덜란드 회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기로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한 투자를 300억을 용일에다 하기로 했잖아. 사실 용일에다 300조로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투자를 하면 삼성 150조는 그냥 다시 회수가 돼요. 용인 땅이 다 지 땅이거든. 그러니까 거기다 개발을 때리면 투자하는 비용 대비 금융 비용으로든 부동산 상승 같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용인 쪽에다 집중을 하게 되면. 자,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의 발언을 주의해야 돼요. 이 300억 투자하는 용인 단지에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끌어오겠다는 거예요. 그 기업이 누구냐? 소니입니다. 소니가 이재용 회장을 만났어요. 소니 회장이. 그래서
광학 장비와 이제 소니가 잘하는 건 카메라 이미지 센서니까 여기에 대한 협업을 추진하면서 소니가 궁극적으로 하려는 건 뭐냐? 전기차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랑 똑같네요. 응? 애플이랑 똑같은 똑같네요. 거죠. 애플이 전기차 한다고 전기차라는 LG랑 것과 손을 잡으니까 소니가, 네, 전기차를 소니가 한다는 삼성이랑 손잡고 그와 관련된 반도체 생산을 용인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 들어가는 4대 반도체 업체 그리고 구글 자동차, 앞으로 구글 자율주행 시스템, 그 다음에 지금 실제로 그 테슬라에 있는 완전 자율 시스템 관련된 칩도 삼성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까 엠브렐라 들어왔죠? 삼성 소니 들어왔죠? 스퀘어루터 들어왔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중국과 일본과 미국에 들어가는 모든 자동차 회사에다가 자동차용 칩을 생산하면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망이 생긴 거야. 그리고 걔네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 미국 못 믿겠으니까 우리가 같이 만들자는 거지. 그래서 우리만 쓰는 것만 해도 충분히 이 공장을 돌린다는 거야. 그래서 삼성이 2027년까지 750개 정도의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고 거기에 관련된 설계부터 각종 소부장 재료, 그 다음에 제조 기계, 그리고 생산 자체를 우리나라에서 다 끝낼 수 있다는 거야. 심지어 정부에서 윤석열이가 모든 반도체 관련한 규제를 다 풀어주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세제도 많이 주고 세제도 규제도 다 세제지만 풀고. 제일 중요한 게 개발 규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처에 있는 뭐 식수원, 상수원 보호라든지 뭐 그린벨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반도체 그거 하려면. 왜냐면 반도체는 일직선으로 쭉 뻗게 라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공장을 그때 그 부지를 이렇게 잘라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건축 허가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제대로 나오질 않는단 말이야. 설계를 변경하고 뭘 해야 되는데 삼성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 이번 정부에서 그런 거 해주면 돼. 그래. 그래서 그런 걸 해줄 걸 생각한 삼성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는 완전히 그냥 논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문제는 이제 미국이 어떻게 나는 그 꼴 못 보네 라고 지랄 연병을 하고 덤벼들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중국의 반도체 업계 또 반도체 업계와 자동차 업계 그리고 소니 그리고 미국에 있는 엠브렐라가 동시에 여기에 참전을 결정한 이상 사실상 삼성은 지금 있는 동맹국만 믿고 이거 만들어도 판로라든지 영업에 아무런 지장을 안 보인다는 거지. 아마 이게 이제 반도체 투자 약속에 대한 건이 윤석열이 미국을 가는 데 있어서의 방미 선물로 준비가 돼야 될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받아. 저쪽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삼성한테 대고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만 옛날에 무슨 뭐 말 사줬다고 잡아놓고 막 뇌물죄로 20년 때리고 그때 삼성이 아니거든. 그 법은 다 이미 다 지나갔고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이재용을 잡으려고 하면 프로포폴 말고는 또 마땅하게 잡을 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도 삼성의 반도체 굴기 지금 당장 올해 실적은 당연히 안 좋죠. 왜냐면 삼성도 그걸 알고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용인 반도체 밸리에 대한 300조 투자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삼성은 메모리와 파운드리에서 정말 아주 역대급의 사세 신장을 이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제일 이 상황에서 위험한 건 바이든이에요. 바이든과 미국의 인텔 같은 회사들이 나는 그 꼴 못 본다 그러고 어떻게든 상을 엎으려고 들 건데 요거를 윤석열이 김앤장을 잘 움직여서 태평양을 움직여서 윤석열을 잘 꼬셔가지고 싸움을 시키면 되죠. 바이든 말만 듣는 게 아니에요. 돈만 주면 바이든 멱살도 잡을 놈입니다. 윤석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옛날 군사독재 시절 같으면 야 이거 짓는 거 미국으로 가 그러면 예 그러고 가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삼성이 야 너 바이든 가서 한 대 받아버려. 그러면 갑자기 바이든이랑 술 먹다가 취한다 그러고 죽탱이를 날릴 수 있는 게 윤석열이기 때문에 자, 요 대전은 앞으로도 점입가경으로 지켜봐야 된다. 그런데 이미 300조를 여기다 쏘겠다고 하는 삼성의 약속이 있었고 또 이걸 통해 가지고 개발 효과가 수백 조에다가 150만 명 경영 효과가 나온다잖아요.
더군다나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까지 용인에다 유치한다고 윤석열이 발표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준비가 진척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 일을 벌였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직 반도체 주식은 살 때가 아니라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네. 반도체가 3분기까지가 안 좋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번 분기는 지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그 코아시아 여기가 일단 영업을 엠브렐라하고 이 스퀘어리토를 끌어온 것만으로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자회사가 이 첨단 그 운전 보조 시스템을 비롯해 갖고 아까 얘기했던 그 차량용 반도체 설계 기술을 코아시아 넥셀이라 그래갖고 자회사가 이 기술을 또 확보를 해갖고 이거를 국제 규격으로 지금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 기술을 가지고 차량 안전장치를 탑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 거래처들이 지금 현기차뿐만 아니라 아우디, BMW, 폭스바겐까지 전부 다 지금 삼성 칩과 코아시아의 이 개발 그 프로세서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국의 팹리스 업체들이 이제는 이제 AMD를 인수할 필요가 없어진 거야, 이것 때문에. 삼성. ARM을 인수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ARM 인수를 포기하고 코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네트워크들을 확대하는데 투자가 집중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정말 반도체 사업만큼은 대한반도, 한반도 안에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은근슬쩍 코아시아 홍보가 많이 됐어요. 네. 저 사실 이걸 좀 진지게 알았으면 코아시아가 이런 그 조력이 있는 그래서 나는 코아시아 뒤에 뭔가 이 영업을 도와주고 있는 글로벌한 인맥이 있다고 맞아요. 그게 아니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 2배 올라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 코아시아가요. 좀 많이 알고 있는 회사인데 잡주 회사예요, 진짜. 그래서 매출이 그렇게 크게 나오는 회사가 아닌데. 적자죠, 적자. 근데 네. 지금 올해 이후에는 이 추세로 간다고 하면 삼성에 엄청난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마찬가지로 주가를 비롯한 이 매출 향상도 엄청 커질 수밖에 없는 그 길목에 와 있거든요. 코아시아 홍보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삼성의 300조 용인 반도체 단지로 한중일이 돈 때문에 똘똘 뭉치게 생겼다는 거야. 정치는 희한하게 희한하게 됐네. 정치인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돈 때문에 지금 한중일이 이거 뭉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굉장히 여러분께 특이한 설명을 현상이네요. 드립니다.